이제 오늘의 주제인 필러의 흘러내림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하려면 필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러가 흘러내리지 않는 위치에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잘 흘러내리지 않는 거를 주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할 건 빨리 분해되는 필러를 주입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거를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해두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영상들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을까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제 그때 이 구본승씨 문제가 과연 필러의 문제가 맞았을까 녹여서 해결이 된 거를 보니까 그거는 맞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 위에는 이제 가장 무르고 거의 물 같은 필러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흘러내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안화경막 사이에 이제 필러를 많이 집어넣는데 그럼 얘가 흘러내리기 위해서는 이 무게로 눈둘레 있는 근육과 안화경막 사이에 붙어있는 그 가상의 공간을 무게로 이렇게 벌리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필러 자체가 흘러내리기 전에 빨리 분해돼 버리면 그러면 흘러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그런 필러는 집어넣어놨을 때 유지기간도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실제로 벨로테로 소프트라고 해서 그거를 필러라고 불러야 할지도 애매한 정도의 묽은 필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목주름 요렇게 가로주름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만 쓰고 예전에 이제 어디 학회를 가니까 눈꺼풀이랑 눈 주변에는 가장 물러서 뭉치지 않는 벨로테로 소프트를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직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그렇게 넣으면 유지기간이 몇 달 안 가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눈 주변은 보통 한 3, 4개월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 비용을 들이고 고생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3, 4개월 동안 눈이 차올라 보인다. 심지어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러가 아니라 그냥 식염수를 주사를 해놔도 이게 이렇게 부풀어서 하루 이틀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인가 라는 거랑 비슷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분해되는 필러를 주입한다라는 거는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건 그러면 흘러내리지 않는 위치에다가 주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화경막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안화경막보다 바깥쪽에 보통 필러를 집어넣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안쪽으로 넣는 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 논문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눈꺼풀 꺼짐을 채우기 위해서 안화경막 안쪽에 넣었던 경우들 안구 적출을 하고 나서 이제 눈 꺼짐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필러를 넣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고 해부학적으로도 그 위치가 제일 이상적인 부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다 필러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 안쪽에만 이제 필러를 넣으면 당연히 안화경막 때문에 흘러내리는 부작용 같은 건 생기진 않는데 안화경막이라는 구조가 막고 있기 때문에 딱 요까지밖에 안 차오르는 거예요. 안화경막이 위치한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니까 안화경막이 되게 깊게 위치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안쪽에 필러를 넣어도 많이 차오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올랐다가 그게 이제 다시 약간 꺼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안쪽을 채울 수 있는 만큼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필러 채우는 위치처럼 거기를 이제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1차, 2차를 나눠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 안쪽으로 넣은 양이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막 때문에 많이 안 차오르는 분들의 경우에 결국은 안화경막과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 그 공간에 필러를 많이 집어넣게 되니까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냥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부작용이 결국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이제 유명한 다른 병원에서 눈꺼풀 필러를 맞고 다음 시술을 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눈 위에 이렇게 통통하게 흘러있는 필러가 보이는 거예요. 필러 위치에 집어넣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정작 미터치를 1차로 넣었을 때 덜 차오르는 분들의 경우에 바깥쪽으로 이제 많이 만족스럽게 채우다 보니 결국은 흘러내리는 걸 보니까 이제는 흘러내리는 위치에는 양을 적게 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는 그냥 그 위치에는 양을 일단 어느 수준 이상을 넣지는 않는 걸로 이제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대신 경막 안쪽으로 이제 필러를 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두 번을 시술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번에 시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게 이렇게 안화경막의 깊은 쪽과 얕은 쪽에 있는 지방층이 모두가 다 빠져서 꺼진 걸 저는 이렇게 경막의 바깥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에는 양을 최소한으로만 넣고 대신 그 부족한 부분을 경막 안쪽으로 해서 필러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단점은 이 경막 안쪽으로 넣은 필러는 당연히 흘러내리진 않지만 이 경막까지밖에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만큼 눈꺼풀이 덜 차오를 수는 있어요. 물론 많이 꺼지고 눈뜨기 불편하고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차오르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기를 원한다면 예전처럼 제가 여기에다가 더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3개월 안에 다시 오시면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시면 이 부분에 제가 리터치를 해서 추가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꺼진 게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흘러내리고 부어 보이는 거 그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넣어드리고 흘러내린 거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럴 때는 더 집어넣는 걸 말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눈꺼풀 꺼진 필러를 할 때 굉장히 짧게 가는 무른 필러를 써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주입하는 위치를 흘러내리지 않는 위치로 집어넣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도 녹일 수 있는 필러라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다행히 금방 녹여서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녹일 수 없는 거였다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까?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할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